네, 첫 번째 소단원인 독서와 장문의 소통문화 이해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단원은 하나의 성취 기준을 절반으로 잘라 각각이 소단원 하나에 배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다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12 독작 0115 독서와 장문의 관습과 소통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소통 문화 및 담론 형성에 책임감 있게 참여한다의 내용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독서와 장문의 관습과 소통 문화 이해입니다. 그 독서와 장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문어 의사소통,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행된다라는 문어 의사소통의 특성에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동시대에 쓰여서 내가 찰떡처럼 알아들을 수 있고 나에게 편한 글 말고 다른 시대, 다른 공간에 쓰여서 그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글들도 읽어야 되는 활동인 것이죠. 그래야 이 문어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에 가닿을 수 있는데요. 그 어떤 시대에 생산된 글인가, 어디에서 생산된 글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따르는 관습, 의사소통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다른 게 당연하고 그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은 가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단원 1인 것이죠. 소단원 1에서 저희가 제재로 제시가 되는 것은 조준이 쓴 상소문입니다. 토지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소문인데요. 상소문은 내가 서 있는 현실의 상황을 개선시켜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글이죠. 왕에게 이거 개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당시에 글쓰기 관습이 있었는데요. 그 글쓰기 관습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. 일단 관습을 확인한다 전에 선행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사는 사람이든 세상을 향해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. 저희도 세상을 향해서 끓는 부글부글한 그 불만족들이 있잖아요. 이것을 표현하고 개선을 위해서 힘을 쏟는데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각각 다른 시기에 쓰였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학습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 되겠죠. 학습활동 2번을 보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쓰였던 상소문인 경우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시를 하는데요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내 말에 설득력을 쌓기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신다면 왕이 무병장수하면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왕에 대해서 축언을 하기. 그 세 번째는 이게 안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 겁니다 라고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. 이게 그 당시 상소문에 담겨 있는 공식이랄까요? 많이 사용됐던 관습이라고 하네요.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사회에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이런 관습을 적용하진 않잖아요. 저희가 교재에 실려 있는 현대의 사례는 226쪽 청소년 참여 포털에 올라가 있는 정책 제안서입니다.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상당히 많죠. 지자체에 있기도 하고 국가에 있기도 하고 이 책에 실린 것처럼 청소년들만이 오가는 커뮤니티가 있기도 하고요. 여기 정책 제안서를 쓸 때에는 조선시대에 쓴 것 같은 동일한 관습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개선되면 현실적으로 뭐가 나아질 것인지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이겠죠.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어느 곳, 어느 시기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동시에 사실 문어 의사소통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.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까지 머리를 써서 시도를 했구나라는 것이 좀 감동이 되기도 하죠. 그래서 저희 소단원 1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독자와 필자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달리 적용됐던 관습을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.